네, 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오늘 키워드 뭐였죠? 네, 행동으로 대사 암기. 여러분, 만약 분석만 하고 연기 연습을 하지 않았다라면, 그리고 혹은 연기를 할 때 행동으로 하지 않고 말만 했다라면, 지금이라도 멈추시고 다시 행동하면서 연습해 보시기 바랍니다. 대사는 머리로 암기하는 것보다 몸으로 기억하는 것이 더 자연스럽고 정확하다는 것을 반드시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오늘의 키워드에 가장 적합한 것이 바로 이 대사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남자 대사로 여러분께 설명을 드린다는 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여자 대사로 더 좋은 것을 발견하게 되면 그때 더 좋은 영상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비트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랫부분은 모자를 가지고 할 수 있는 일들에 대한 설명이고요. 그리고 윗부분은 이 아래 내용을 설명하게 된 이유가 잘 나타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리고 인물은 두 명이 나오죠. 말하고 있는 나와 듣고 있는 너. 내가 다음에 있는 대사가 젊은 배우였을 때 이 젊은 배우라는 이 대사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나는 지금 젊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아직도 배우인지 아니면은 뭐 배우가 아닌지는 알 수는 없지만 이 대사를 통해서는요. 어쨌든 알 수 있는 건 젊지 않다. 첫 대사가 내가 갖고 있는 소도구들을 잘 연구해봐. 이 대사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연기를 할 때 소도구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대도구 그리고 또 무대 세트 다 필요하잖아요. 근데 소도구를 콕 집어서 이야기했다라는 건 연기를 하기에 굉장히 열악한 환경이다. 그러니까 대도구나 무대 세트가 없는 그런 조건의 환경이다 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은 지금 그러한 연기를 하기에 부족한 환경 조건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고 있고 또 나는 지금 그 불만을 타이르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면서 조언을 하고 있는 상태다. 그 예를 든 것이 바로 농부의 모자인 것이죠. 따라서 이 둘의 관계를 선배 배우가 후배 배우에게 혹은 선생님이 제자에게 혹은 연출이 배우에게 이런 식으로 결정을 해서 연기를 하면 되겠습니다. 여러분이 여기서 그냥 지나치면 안 되는 부분이 내가 젊은 배우였을 때 관찰을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연기를 잘하려면 연기를 할 수 있는 그 자신의 자산이 있어야 돼요. 연기적 자산. 그 자산은 어떻게 키울 수 있냐면 관찰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관찰 노트라는 것을 따로 만들어서 하루 종일 관찰했던 것들, 사물이나 사람들을 관찰했던 것들을 기록하고 여러분도 관찰하는 것을 생활화해서 꼭 좋은 배우로 성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그 아랫부분 모자를 갖고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이 무엇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이 바로 오늘의 키워드 행동으로 암기하기를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부분이에요.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주의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 행동을 정할 때 각 문장마다 다 각각 다른 행동을 정하게 되면 오히려 대사도 암기해야 되고 행동도 암기해야 되는 이중으로 더 힘든 그런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행동을 정할 때 첫 대사의 행동이 두 번째 대사의 행동으로 이어지고 또 두 번째 대사의 행동이 그 다음 대사의 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행동의 연결고리를 만들어 주어야 된다는 점. 그래야 내가 의식을 하지 않아도 몸이 자동적으로 반응을 하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연기가 만들어진다는 점. 대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머릿속으로 따로 기억을 하면서 연기를 하지 않아도 몸이 반응하면서 내 입에서 자연스럽게 그 대사가 튀어나오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행동을 만들어서 이 대사를 연습하고 나면 제가 지금 무슨 말씀을 드리는 건지 100% 이해할 수 있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꼭 한번 해보세요. 행동과 함께 할 수 있는 첫 대사가 그는 모자를 쓰고 다니다가 그런데 여기서 지금 제시대사니까 모자가 없잖아요. 마임으로 표현을 해줘야 되는데 모자를 쓰고 다니는 걸 마임으로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한 가지만 제가 설명을 드리면 손바닥 모자를 쓰면 됩니다. 손바닥을 살짝 펴서 머리에 얹으면 되는데 그렇다고 완전히 얹지는 마시고 머리에서 살짝 띄워서 모자를 쓴 것처럼 그렇게 표현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머리에 손모자를 쓴 채로 묘제 앞에서는 고인의 명복을 빌기 위해까지 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걸 벗지해서 그 손모자를 벗으면 됩니다. 그런데 그 벗을 때 그냥 막 벗는 것이 아니라 그 묘지 앞에서 고인의 명복을 빌기 위해 벗는다고 하니까
미국 드라마나 외국 영화 같은 거 보면 가끔 장례식장에서 그 예의를 갖추기 위해서 모자를 벗어서 가슴에다 대는 장면 종종 보잖아요. 그런 것처럼 손을 얹으면 되겠습니다. 손이 모자니까요. 손을 가슴에다가 얹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대사가 세수를 하고 그걸로 닦고. 그럼 여러분 세수를 하려면 그 가슴에 얹었던 손 모자를 처리를 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대사가 시작되기 전에 그 손 모자를 다리 사이에다가 끼운다든지 아니면 겨드랑이에다가 끼운다든지 이런 식으로 표현을 먼저 마임으로 표현을 해주고 그 다음에 두 손을 이용해서 세수를 하고 그 다음에 그걸 다시 꺼내서 닦으면 되겠습니다. 얼굴을. 근데 닦는 척만 하는 거죠. 사실 얼굴을 비비면 안 되고요. 그 다음 파리도 잡아. 파리도까지는 그냥 모자를 들고 있는 거죠. 그런데 시선은 그 파리를 쫓아야 될 겁니다. 근데 여러분이 이 허공에다가 파리를 쫓을 때 부드럽게 시선을 돌리면 안 돼요. 그러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나비가 이렇게 다니는 것처럼 우리가 상상될 수 있거든요. 파리는 여러분이 파리를 잡아보셨는지 모르겠는데 파리는 너무 빨라서 눈으로 쫓기도 힘들어요. 그래서 그림처럼 탁탁 왔다 갔다 하게 그렇게 파리를 쫓으면 되겠고요. 잡아에서 모자로 파리를 잡으면 됩니다. 근데 이때 파리를 잡을 때 공중에서 파리를 잡는 것으로 생각하시는 분들 계신데 바닥에다가 잡는 것이 좋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 대사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친구와 주사위 놀이를 할 때는 이때까지는 땅바닥에 모자를 탁 댄 채로 그대로 있으면 되죠. 그리고 그 안에다 섞고 할 때에는 모자를 흔들어서 주사위를 섞으면 되겠습니다. 이때 모자를 뒤집어서 섞는 그런 친구들이 종종 있는데 주사위 놀이는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컵 안에다 주사위를 넣고 바닥에 엎은 채로 빙글빙글 돌려서 섞다가 컵을 그대로 멈추는 거죠. 그리고 그 안에 보이지 않는 그 컵 안에 주사위 숫자가 어떻게 되느냐 이걸 가지고 맞추는 것이 바로 주사위 놀이입니다. 그 다음 또 모자를 흔들어 냄비에 불이 붙게 하며 이때 냄비를 끓일 때 가스불로 끓이는 것이 아니라 장작을 지금 태워서 냄비를 끓이는 거죠. 그러니까 불이 붙게 한다는 건 장작에 바람을 피워서 장작에 불이 잘 붙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부채 대신 모자를 흔들어서 바람을 피운다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대사를 하기 전에 바닥에 붙어있던 그 모자를 들어야 되는데 그냥 들지 마시고 앞에 주사위 놀이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주사위 숫자가 무엇인지 이렇게 슬쩍 보는 것처럼 행동을 하면서 모자를 들면 더 좋겠습니다. 그리고 쪼그리고 앉아서 모자를 흔들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장작이 아래에 있을 테니까요. 공중에 떠 있진 않겠죠. 그러니까 쪼그리고 앉아서 모자를 흔들면 냄비에 불이 붙게 하는 행위로 가장 적합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 위에 앉아 쉬기도 해. 지금 모자 위에 앉아서 쉰다는 얘기죠. 그런데 모자는 지금 내 손에 들려 있잖아요. 냄비에 불이 붙게 하기 위해서. 그러면 그 위에 앉아 쉬기도 해 대사 전에 부채질하던 그 흔들던 모자를 땅바닥에 놔야 되는 겁니다. 땅바닥에 내려놓던 아니면 땅바닥에 살짝 던져놓던 그런 마임으로 여러분이 잘 표현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위치에 정확히 앉아서 쉬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또 모자 안에 연애편지를 슬쩍 집어넣기도 하고 이때 여러분이 모자를 들면 안 됩니다. 왜냐면 자 보세요. 연애편지예요. 연애편지를 주는 거죠. 상대방에게. 그리고 슬쩍 집어넣는다라는 건 몰래 준다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그 모자는 상대방의 모자가 되어야 돼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벗어놓은 모자. 그러니까 땅바닥에 그대로 그 모자가 있는 채로 그 모자 아래다가 상대방의 모자 아래다가 연애편지를 슬쩍 집어넣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여기서 내가 모자를 들어버리게 되면 내 모자에다가 내가 내 연애편지를 슬쩍 집어넣는 게 되니까 이 문장이 말이 안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대사를 시작하기 전에 엉덩이로 깔고 앉았던 그 모자에서 엉덩이를 살짝 들어서 내가 내 몸을 이동시키고 그리고 그 위치에 있던 모자를 또 역시 마임으로 살짝 들어서 그 안에다가 연애편지를 슬쩍 집어넣는 것으로 그렇게 행동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는 이 손 자체가 모자가 되기도 하고 또 어떤 경우에는 투명한 모자
마임으로 그 모자를 만지는 것으로 그렇게 연기를 하고, 이 두 가지를 여러분이 적절하게 잘 사용해서 연기를 해야 돼요. 그래서 선택은 어떻게 표현했을 때 더 명확하게 보여질 것이냐, 이걸 두고 선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손이 되지 않기 위해 뜨거운 그릇을 싸서 옮기기도 하지. 여기 손이 되지 않기 위해까지는 그 모자 그 상태로 이 대사를 해도 될 것 같고요. 뜨거운 그릇을 싸서 할 때 그 양쪽, 냄비의 양쪽 손잡이를 그 모자로 이렇게 잡는 것처럼 마임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냄비를 든 채로 옮기기도 하지에서는 그 모습 그대로 몇 걸음 옮겨야 되겠죠. 대사가 옮기기도 하지니까요. 과일 장수는 앵두 1kg를 그의 모자에 쏟아주고, 이때 처음으로 모자를 뒤집게 되는 겁니다. 그 전까지는 모자를 쓰고 다니던 그 모습 그대로 파리도 잡고 주사위 놀이도 하고 또 그 안에다가 연애편지도 넣기도 하고 뜨거운 그릇을 싸서 옮기기도 했는데, 이제는 그 모자 안에다가 앵두를 받아야 되니까 당연히 여기서 모자를 뒤집게 되겠죠. 그래서 이 대사를 하기 전에 빨간 칸은 뜨거운 그릇을 싸서 옮기다가 멈춰 서는 걸 제가 표시해 놓은 거고요. 그리고 이 녹색 네모칸은 모자를 뒤집는 행위를 표시해 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농부가 앵두를 다 먹고 나면, 이때는 모자의 변화는 없죠. 다만 농부가 앵두를 먹는 장면을 마임으로 이렇게 표현을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모자의 변화를 굳이 넣겠다라고 하면 이런 경우는 있을 것 같아요. 앵두를 받을 때는 두 손으로 받았지만 앵두를 먹으려면 한 손이 필요하니까 나머지 다른 한 손으로 모자를 표시하는 거죠. 그러니까 앞에는 두 손이었다가 지금은 한 손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모자를 흔들어 털고 해서 정말로 모자를 흔들고 또 모자를 터는 연기를 하면 되겠죠. 그 다음 다시 머리에 쓰지 해서 맨 처음에 모자를 썼던 것처럼 머리에다가 쓰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행동의 연결고리 한번 찾아봤고요. 다시 한번 여러분께 강조하지만 주의해야 될 부분이, 이 행동들을 찾을 때 자연스럽게 이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한 부분도 끊김이 없이 처음부터 끝까지 그 모자가 자연스럽게 이어져야 돼요. 만약에 각각 문장마다 다 다르게 행동을 한다면 그러면 자연스럽게 대사나 행동이 이어서 떠오르진 않을 겁니다. 아셨죠? 이 점 기억하시고 이 대사뿐만 아니라 다른 대사에도 이런 행동의 연결고리, 대사의 연결고리 잘 찾아서 연기하시면 여러분이 연기할 때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네, 지금까지 함께 하신 여러분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설명드린 부분들이 이해가 되지 않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저에게 메일 보내주세요. 그러면 제가 답메일 꼭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연기학원을 다니고 있지 않으신 분이 계시다면 연기 영상 찍어서 저에게 보내주세요. 그러면 제가 코멘트 또 역시 답메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